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주 탐사선이 우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외에 어딘가에 있을 지적인 생명체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이오니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 파이오니어가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파이오니어가 이제 여러 개 갔는데요. 파이오니어 10호랑 11호가 중요한데요. 네. 그게 1972년도 그때 발사가 됐는데 태양계 내에는 행성 탐사가 원래 목적이에요. 네, 목성, 토성 이런 데를 사실은 근접해서 찍은 이제 정말 첫 번째 사진들을 보내줬던 그게 주 목적이었고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것은 파이오니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표라 그래야 되나? 명판. 네. 네. 그 명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그 명판, 그 의미가 뭘까요? 네, 지금 사진 네. 보시고 계신데요. 네네. 그 우주 탐사선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동판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동판을 붙여서 담금질도 잘하고 그래서 뭐 수억 년 정도 그 우주의 그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네, 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어느 별에 떨어지든지 뭐 누군가가 발견을 하게 됐을 때 인류는 이미 멸종하고 없을 네네. 개연성이 높은 건데요. 근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우리가 있다는 걸 쪽지를 보내겠다 그런 네, 의미인데. 그 영화에서 왜 네. 이렇게 그 병에다가 편지 써서 네, 이렇게 네. 바다 저 끝에 누군가 그러니까 뭐 실제 발견하리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류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말을 한다. 네. 그러면 어떤 상징을 담을까 그런 것들을 그 명판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놨다고 네. 보면 되겠죠. 참 우주 탐사선에 그런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누가 처음 아이디어를 네, 냈는지. 그 굉장히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코스모스로 유명한 예, 예.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아, 네. 근데 그분이 또 팀에 있었고. 네. 그래서 디자인도 또 특별한 분이 하셨다고요. 네, 예. 그 뭐 거기 칼 세이건이란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술가들이랑 작업을 같이 했고, 뭐 그 전파 천문학자이면서 세티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하는 네. 드레이크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구상을 해낸 건데요. 네. 그 하나하나 그림이 사실 굉장히 압축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런 게 되죠. 네. 그 명판에 있는 거 하나하나 네, 한번 한번 소개 좀 해볼까요? 해주세요. 일단 가장 먼저 네. 눈에 띄는 게 그 왼쪽에 있는 안경같이 네, 생겨 그 있어요. 끝에 그 네네. 보면 안경인데 네.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네.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수소예요, 수소. 수소요? 네, 주기율표 1번. 네. 주기율표 보시면 수소가 1번, 2번이 헬륨, 3번 리튬 이렇게 네네.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우주에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중에서 제일 많아요. 75%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수소라는 걸 거기다 그려놓은 이유는 아 우리가 우주에서 제일 많은 것이 수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우리들의 지식을 이제 뽐내는 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너희들도 수소를 알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인가요? 그건 또 특히 네. 중요한 게 거기 보면 화살표가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돼 있어요. 그 두 개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경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냐면 수소가 스핀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게 변하면 거기서 그 전파 방출선이 나와요. 전파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다. 이런 이제 우리들 지식을 알려주는 문명의 거군요. 정도를 네.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크게 이제 남자, 여자 그림이 그려져 네, 있어요. 두 사람 있죠. 근데 남자분은 그러면 어떻게 뭐 손 들고 인사를 하는 건가요? 네, 저게 네. 이제 그 원래는 훨씬 더 사실적이었어요. 모습이. 네.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그 옷을 걸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뭐 포르노 시비 같은 것 좀 있었고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뭐 그리스 그런 비율처럼 르네상스 시대 뭐 그 풍만한 네, 그런 게 것도 돼 보여져요.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남자가 이제 손을 드는 거는 이제 그 좀 친근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드는 건데 그것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우리는 이게 이제 안녕이지만 네. 외계인들은 저게 적대시하는 그런 표시일 수도 있는 다른 거죠.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 여자 둘이 있을 때 네.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굉장히 다정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손도 안 잡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시비도 있었어요. 왜 남자만 손을 들고 있냐? 예. 여자가 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보이저호가 77년에 발사가 되는데요. 네네. 거기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하는데 거기는 양쪽에 이렇게 손 든 것들이 아. 그림에 들어갔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사람의 왼쪽인가 봐요. 그 네. 왼쪽에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쫙 방사선처럼 뻗어나가는. 뻗어나가는. 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저것도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운데가 이제 우리의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예.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화살표가 길이가 이제 거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예. 거기 어떤 특정한 별들이 있는데 펄사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태양보다 좀 무거운 별이 일생을 살고 죽으면 이제 초신호 폭발하고 나서 이제 찌꺼기가 가운데 이렇게 몰려드는 찌꺼기를 뭉쳐서 굉장히 밀도 높은 별이 되는데 그런 걸 펄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펄사는 빠른 애들은 거의 1초에 뭐 1000번을 도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신비롭고 좀 독특한 별인 거죠. 네. 그러면 외계인이 봤을 때도 독특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우주 지도인데요. 우리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볼 때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펄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계인들은 자기네가 볼 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펄사들 보는 위치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외계인들은 수학을 잘할 테니까 문명이 발달했을 테니까 예. 이제 저걸 갖고 좌표변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면 저렇게 보일까? 그럼 자기네가 이렇게 보는 별 중에서 아, 저 별에서 보낸 거구나. 이렇게 예.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딱 달리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인 걸로 펄사를 그러면. 네, 펄사가 잡은 특이한 거예요? 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우주 지도죠, 일종의. 네. 또 그 이름표 보니까 맨 밑에 있는 거 저거는 태양계인 것 같아요. 태양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별이라는 걸 알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좌표변을 통해서 보시면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에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탐사선. 네. 그러니까 저 별에 있는 행성들이 있는데 세 번째 행성을 보냈다. 아. 이걸 이제 우리의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확실하게. 그림 보면 토성 고리도 유난히 더 네. 진하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네. 고리가 토성에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 목성 네. 고리 이런 건 없고 명왕성도 아,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여전히. 명왕성도 그래서 그쵸.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뒤에 위 그려져 있는 그게 지금 파이오니어호의 네, 모습인 파이오니어호의 거죠? 모습을 예. 이제 사람 뒤 배경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교신은 없습니다. 교신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신이 끊겨 있는 상태인가요? 저 파이오니어 10호 11호 네. 교신이 끊겨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파이오니어는 어딘가 모를 목적 없이 그냥 네.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그 태양계를 벗어나고 네. 있는 게 4대가 있는데요. 네. 파이오니어 10호, 11호,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저 1호, 2호. 각기 예.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이저호는 이제 교신 아직 하고 있고요. 예. 파이오니어호는 교신 끊겼는데 얘네들은 관성으로 계속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서 대충 태양계를 어떤 방향으로 벗어날 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교신이 안 되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죠. 누군가가 발견한 행운을 갖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게요. 참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일지는 네. 몰라도 이렇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발견될 확률이 어느 정도 거의 될 없다고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바다도 넓은데 뭐 바다를 우주에 비하면 아까처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보낸 것이고요. 저런 게 뭐 실제 발견되기보다는 이제 우주를 향한 우리들의 꿈을 집약시켜서 뭐 보냈다. 그러네요. 그 정도의 좀 귀엽게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이오니어 이후에도 네. 이 외계 생명체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보이저호가 이제 77년에 했고요. 네. 태양계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예. 이제 유행처럼 예를 들어서 뭐 화성 탐사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뭐 트위터 같은 글들을 모아서 이제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내거나 이런 작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발견을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우주를 향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알리고자 하는 네. 그런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의 그 꿈을 우주는 품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외계의 지적인 생명체가 우리를 알아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